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했던 KBS 보도국장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됐습니다. 유가족들이 처음 찾아갔을 때는 사과도 거부했던 KBS가 유가족들이 청와대를 찾아가고 청와대가 모종의 개입을 한 뒤에 즉각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이를 두고 공영방송인 KBS 인사에 어떻게 청와대가 개입할 수 있냐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요구가 수용된 것이 다행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은커녕 분노만 더 커졌습니다. 새로 KBS 보도국장에 임명된 백운기 기자. 그가 이른바 수요회 멤버로 MB 낙하산 사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이력이나 그가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을 보류시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고교 동문이란 사실도 잠시 접어둘 수 있습니다. 그는 유가족들이 KBS를 방문했을 때 KBS 로비 바닥에서 유가족 앞에 마주 앉았던 간부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 유가족은 백운기 국장이 당시 유가족들 앞에서 껄껄 웃었다며 마치 동물원 동물 취급을 당한 기분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KBS 보도국장 인사에 개입한 청와대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유가족들은 청와대 홍보수석과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반품 신청했더니 폐품을 가져다 준 격입니다. 뉴스K 오늘도 세월호 특보로 진행됩니다. 세월호 참사 27일째 진도 사고 현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풍랑주의보가 해제됐지만 다시 기상이 악화돼 사흘째 수색이 중단됐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마련된 진도군청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주 PD. 네, 김희주입니다. 네, 오늘 수색을 전혀 못한 겁니까? 토요일 오전 3시 50분부터 중단된 수색 작업은 오늘도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풍랑주의보가 해제됐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수색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상이 악화되면서 잠수사들이 바다 위에서 머무를 수 있는 바지선과 앵커 체인을 연결하는 끈이 끊어졌고 바지선이 제 위치에서 50m 정도 밀렸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 정조 시간이라 수색 재개를 기대했지만 바지선이 복구된 시간이 오후 5시였고 이후 또 한 번 찾아온 정조 시간인 저녁 7시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악화된 날씨로 500톤급 이하 함정과 저인망 어선이 피항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아직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가 유실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박승기 대책본부 대변인은 악천후 때문에 저인망 등의 피항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유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실종자가 선내에서 발견돼서 유실 가능성은 낮다고 답변했습니다. 날씨 말고도 구조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체 내부 붕괴 우려가 있는 겁니까? 네, 세월호 내부 벽면이 휘어지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4층 선미 중앙 다인실 벽면 일부가 휘어져 내려 진입 통로가 거의 막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투입된 잠수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게 이제 0.6mm 내지 8mm 그 샌드위치 판넬이에요. 그 일반 조이스틱 같은 거 할 때 쓰는 파츠입니다. 네네네. 그걸로 이제 칸막이가 된 건데, 네. 벽이 돼 있다가 이제 그게 천장이 돼 버린 거예요. 그 위에 있던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눌려가지고 또 물에 이제 오래 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무너지는 그러거든요. 4층 다인실은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물렀던 곳으로 1차 수색 때 장애물이 많아 일부만 확인한 곳입니다. 네, 4층 선민 쪽 다인실, 학생들이 머무르던 곳이면 수색을 반드시 해야 하는 곳입니다. 대책본부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대책본부는 새로운 진입로 개척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산소 절단, 폭약 이용 등의 방법이 해결책으로 제시됐지만 진입로 개척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팀은 4층 선미 중앙 다인실로 들어가 쇠 지렛대나 개방 장비를 이용해서 벽면을 뚫고 좌측 다인실 진입을 시도하거나 선미 쪽에서 새 진입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차고 대책본부는 붕괴 위험이 높지 않은 곳에 잠수사를 투입하고 선박 설계 전문가와 대책을 좀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선체가 약화돼 붕괴되는 곳은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선체 내부에 붕괴 위험이 제기된 곳은 4층 선미 다인실 통로 외에 4층 선수 자연 객실 통로, 5층 선수 승무원 객실 통로, 5층 중앙 특실 통로 4곳입니다. KBS 취재진 등이 사용해서 문제가 된 국립남도국악원, 현재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국립국악원 사랑채 객실 전부가 비워진 상태입니다. 국악원을 숙소로 사용했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제공했어야 할 숙소를 사용했다는 비난이 일자 지난 9일 부랴부랴 숙소를 모두 비웠습니다. 역시 국악원을 숙소로 사용했던 KBS 취재진들은 그보다 앞선 지난 2일쯤 숙소를 비웠다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국악원 시설관리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경에는 진도 실내 체육관에 머무르고 있던 실종자 가족 3명이 국악원에 머물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오후 2시쯤 다시 체육관에 남아있겠다는 전화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7일째의 오늘 아직도 실종자는 29명이고 실종자 가족들은 진도 실내 체육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길환영 KBS 사장은 유가족들 앞에서 물의를 일으킨 보도국장의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사표가 아닌 보직 사퇴였습니다. 게다가 후임에 앉힌 보도국장은 유가족들이 KBS에 항의 방문을 갔을 때 유가족들을 비웃는 듯한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유가족들은 주장합니다. 안산 합동분향소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합니다. 윤이나 PD, 지난주에는 KBS 문제로 유가족들이 그곳 분향소의 영정사진을 일부 빼냈습니다만 지금은 제자리에 놓여졌습니까? KBS와 청와대 항의 방문으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웠던 아이들의 영정사진은 지금 현재 안산 합동분향소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주말은 지난 월요일에도 분향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꾸준합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침묵 피켓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 합동분향소의 분위기는 매우 조용하고 잠잠합니다.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그동안 조문객 170만 명가량이 찾아왔습니다. KBS 길환영 사장은 김시곤 보도국장의 사표를 수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표를 낸 적도 없고 보직 해임일 뿐 여전히 KBS 직원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유가족들 반응 어떻든가요? 유가족 대책위는 아직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길환영 KBS 사장의 사과 자체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김시곤 전 보도국장을 사퇴시키지 않은 것은 유가족을 속이고 기만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부근에 길환영 KBS 사장이 방문해 유가족에게 사과했을 때도 김시곤 보도국장을 사퇴가 아닌 파면하라고 요구하는 유가족들이 있었지만 유가족 대표들이 이쯤에서 만족하자고 제안하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길환영 사장에 대해 최대한 배려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길환영 KBS 사장은 김 국장을 사퇴시키지 않아 사실상 유가족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 밤 유가족들이 KBS에 항의 방문을 했을 때 KBS 로비에서 유가족들에게 웃으면서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였다고 알려진 백운기 당시 시사제작국장. 그 사람이 이번에 KBS의 새 보도국장이 됐습니다. 유가족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사실을 전했더니 유가족들은 저에게 김시곤 전 국장의 후임으로 백운기 씨가 온 게 사실이냐고 재차 되묻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족 대표 김영기 씨는 지난주 청와대에 갔을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만나 백운기 국장의 태도가 비아냥거리고 껄껄거리고 웃는 등 매우 불쾌했다는 말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백운기 제작국장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백운기 신임 보도국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면서 김시곤 전 국장의 사퇴 문제와 더불어 백운기 신임 보도국장에 대해서 곧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직접적인 반응을 유보했습니다. 네. 정몽준 의원의 아들은 어려서 그랬다고 치고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또 김호월 홍익대 겸임교수 등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이른바 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가족들 입장은 어떻든가요? 유가족은 정몽준 의원의 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자문을 받은 상태고 머지않아 고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망언들과 악플 등 유가족들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있지만 차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이런 발언은 가족들을 2번, 3번 절망케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대한 이런 발언과 악플들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관련 집회에서 유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집회 참여에는 어떤 입장을 가지는 겁니까? 정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가요? 유가족의 집회 참여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집회의 취지가 유가족 전체의 입장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자제하고 참여하더라도 유가족 대표가 아닌 개인으로서 참가하는 점을 명확하게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대책위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조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어제였죠. 안산 합동분향소 방문했습니다. 유가족들과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유가족 대책위는 진상규명 조사에 유가족 대표를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유가족들은 특검을 요구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현재 특검으로는 정부에 관련한 정보를 요구해도 공개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한정된 기간 내에 조사를 해야 하는 등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분향소에서 받고 있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 서명도 제대로 된 특검을 하기 위해 또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힘을 보태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가족들은 실종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 대책과 가족들에 대한 생계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해경의 구조 실패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는 수사본부가 곧 해경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수사본부는 수사 일정도 소환 계획도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해경과 여론을 동시에 의식하고 있는 수사본부가 여전히 눈치를 보며 여론을 떠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추후 해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는 지금의 수사본부가 아닌 검찰 내부의 별도 조직에서 수사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을 수사할 수 있다던 기존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인천지검에 나가 있는 뉴스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여러 언론들이 곧 해경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해경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동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네, 사실이 아닙니다. 수사본부는 해경 관계자 소환 계획을 아직 잡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해경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일정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의 검찰 관계자는 오늘 언론에 나온 해경 수사 관련 보도에 대해 들어본 일이 없다며 대검찰청에서 나온 정보인 것 같은데 여기 목포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도 아직 계획이 없다며 구조 활동의 문제점과 해경 자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해경 수사에 대해 확인된 사실은 사고 원인 규명이 끝나면 해경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곧 해경 수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몇 개 언론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실은 것으로 미뤄볼 때 검찰이 해경 수사에 나서지 않았으면서도 비공식적 통로로 언론의 정보를 흘리며 미온적인 해경 수사에 대한 반발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해경에 대한 수사가 곧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도 짬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해경을 수사할 때는 수사본부에서 해경이 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습니까? 네, 수사본부 검찰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가 아닌 검찰 내 별도 조직에서 해경 수사를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는 검찰과 해경이 합쳐진 조직이라 해경 수사에 참여한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름 전만 해도 합수부의 해경 수사 의지를 물었을 때 그럼 경찰은 경찰을 조사 못하냐고 반박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해경이 참여한 합동수사본부가 해경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사본부는 세월호 구명벌 검사를 맡은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 씨와 이사 조모 씨 등 2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 차장은 사고가 나자 다른 배의 장비를 검사할 때 찍었던 사진을 세월호의 사진인 것처럼 기록하고 장비 일부만 검사하고 모조한 것처럼 서류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해경에 대한 수사, 미온적인 수사 방침, 뭔가 여론의 압박을 받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미적거리다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다른 문제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2명. 이들이 출항 전에 작성해야 할 점검 보고서를 출항 후에 사실상 받아 적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입니까? 네,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들은 배가 떠나기 전 출항 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운관리법에 따라 선장이 출항 전 적재 한도나 승선 인원 등의 목록을 기입하면 운항관리자가 실제 배의 상태가 선장이 제출한 목록과 같은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는 식입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팀에 따르면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은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해야 할 안전점검 보고서를 공란으로 제출해 받은 다음 배가 떠난 뒤 선장이 부르는 대로 써넣고 서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운항관리자 1명을 구속하고 어제 2명에 대해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최근까지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서 근무했던 직원 1명을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전날 세월호의 출항 전 점검 보고서를 맡은 담당자는 현재 목포의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 기재 및 서명이 관행적으로 수백 번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병헌 세무그룹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의 소환 날짜가 오늘이었습니다만 검찰에 안 나왔습니다. 유독 유 씨 일가만 안 나오는 이유, 특별한 게 있습니까? 네, 검찰은 유 전 회장 측근들로부터 유 전 회장이 경영에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고 내부 조직도와 급여대장 등 유 전 회장 일가가 실질적인 오너 역할을 해왔다는 증거들이 나오자 이들이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 10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대균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치료 중인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선나 씨도 지난 8일까지였던 소환 통보에 불응해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와 범죄인 인수 청구를 한 상태고 차녀 상나 씨도 한 차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도 소환 수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균 씨에 대해서도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재소환을 통보하거나 재소환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잠적하고 검찰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국민TV 뉴스 박보아입니다.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는 해경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들이 승무원 기소 예정일인 17일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지만 합수부는 이는 추측일 뿐이라며 수사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에서 일정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검찰이 해경의 눈치를 보거나 해경을 봐주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해경이 첫 출동 직후 세월호에 진입해 구조 활동을 했다면 승객들을 모두 살릴 수 있었다. 몇몇 언론에 보도된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실시한 세월호 침몰 직전의 경사도 분석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해줍니다. 적절한 판단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초기 구조 장면이 추가로 공개됐을 때 국민TV는 해경이 처음 현장에 도착한 9시 30분쯤 바로 선내 진입이 충분히 가능했고 그랬다면 대부분의 승객을 구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에도 해경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해경에 대한 수사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수사본부가 해경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 역시 합동수사본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해경 수사 들어갈 것 같다는 건 그건 저희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추측이잖아요. 여전히 해경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계획도 관계자 소환 계획도 없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목포 해경 상황실을 압수수색해 교신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내놓거나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의 조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된 대로 세월호의 침몰 당시 경사도 분석은 검찰이 진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경의 구조 실패 책임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검찰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지만 해경이 합동수사본부에 속해 있는 만큼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유가족들이 사고 초기부터 요구한 대로 해경을 합동수사본부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해경 내부적으로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합동수사본부는 여전히 시간만 벌어주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4천여 명의 재미교포들이 모금을 통해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언론의 왜곡 보도 등을 비판한 광고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무능을 비판한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대신 응원한다,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라 등의 내용이었다면 모두가 감동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고비를 차라리 유가족들에게 기부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2005년 7월 뉴욕타임즈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알리는 광고가 처음으로 실렸습니다. 이 광고는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씨가 자비로 제작하고 실었습니다. 서경덕 씨는 그 후로도 기업이나 연예인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타임스퀘어의 광고들을 게재합니다. 독도, 위안부, 동북공정 등의 역사 문제를 알리고 비빔밥, 한글 등의 한국의 문화를 홍보하는 광고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한 고구려 발해 광고를 할 때는 광고비 모금운동까지 진행했습니다. 모금운동이 시작된 2008년 7월 10일에만 모금액이 3천만 원을 넘었고 8월 30일까지 1만 명이 넘게 참여해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이후 광고비를 모금해 외국인들의 이목이 쏠리는 매체와 장소에 광고하는 움직임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모금 방식으로 어제 또 하나의 광고가 뉴욕타임스에 실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무능함을 알리는 광고가 뉴욕타임스 19면 전면을 장식했습니다. 광고비 모금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들을 중심으로 4천 명이 넘게 참여했고 1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이 광고는 SNS를 통해 국내에서 급속히 알려지며 관심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당 고위 인사까지 논란에 불을 당겼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차라리 광고 낼 돈으로 유가족에게 기부해야 한다며 광고비 모금 자체를 비난했습니다. 또 내용이 적당치 않다며 좌절하지 말라,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라 등의 예시를 적절한 광고 문구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광고는 개개인의 모금으로 이뤄진 광고였고 유가족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해외 동포들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그의 발언이야말로 세월호 참사로 비판을 직면한 박근혜 정부를 두둔하는 정략적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유가족들이 지난주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발언에 분노한 이유는 보도 총괄 책임자인 보도국장의 말은 곧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공영방송 KBS의 시각을 드러낸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파문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도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발언들이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지민 PD가 보도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청와대 인근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박승춘 처장과 민경욱 대변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박승춘 보훈처장과 민경욱 대변인부터 해임하십시오. 박승춘 처장과 민경욱 대변인은 최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비판 여론을 갈등과 분열 조장으로 매도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주 뉴스타파가 공개한 박 처장의 지난 2일 강연 현장. 국가안보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박 처장은 국가가 어려울 때 미국은 단결하지만 우리는 정부와 대통령 공격이 관례라며 대통령이 성공해야 성공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도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큰 사건만 나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먼저 공격합니다. 지금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 지지율을 보면 30%가 넘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전부 다 30% 미만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성공해야 성공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유가족 순수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근처로 가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던 지난 9일, 가족의 영정 사진을 안고 거리에서 밤을 새운 유가족들을 향해 민 대변인은 순수 유가족분들 요청이라면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유가족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중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가족들을 향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문제적 발언에 이어 대학 교수도 망언 대열에 올랐습니다. 김호월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겸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 대통령의 조화를 분향소 밖으로 치운 유가족들은 예의도 없는 짐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유가족이 벼슬 딴 것처럼 생난리를 친다, 이래서 미개인이라고 욕먹는 것이라며 또 한 번 유가족들을 비난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망언과 부적절한 언행 속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단결이 가능한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세월호 참사 와중이어서 그리 부각되진 않았지만 국정원 2차장부터 청와대 비서관에 이르기까지 권력 핵심부의 요직들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소통 부재와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은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여전히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고집만 드러난 인사였습니다. 장부경 PD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비서관 2명이 새로 내정됐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민정비서관입니다. 이른바 최동욱 뒷조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하고 그 자리에 우병우 전 대검 수사기획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대로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한다면 박 대통령은 공약을 또다시 파기하는 것이 됩니다.
검사 사표 후 청와대 근무를 하다 다시 검사로 채용되는 관행을 끊어 검찰의 정치 중립을 보장하겠다는 공약, 바로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이 한 공약입니다. 게다가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우병우 전 수사기획관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고 노 전 대통령 자살 이후에도 MB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열흘 전 사표를 낸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 후임으로는 권오창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조응천 비서관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됐다가 이중희 비서관에게 밀렸지만 결국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 인사의 공직 등용이 적절한가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정된 권오창 변호사 역시 같은 로펌인 김앤장 출신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요직에 등용된 김앤장 출신 인사로는 장관급 이상으로만 봐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윤선 여성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임명된 국방비서관도 전후임의 이력이 같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주도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연재욱 전 비서관이 지난달 22일 군으로 복귀했고 그 자리에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임명됐습니다. 장혁 신임 비서관은 연재욱 전 비서관처럼 임기제 승진을 한 데다 연 전 비서관 후임으로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자리에는 공안검사 출신인 김수민 전 인천지검장이 발탁됐습니다. 김수민 국정원 신임 2차장은 과거 안기부 봐주기 수사 전력이 있고 리영희 선생과 송두율 교수 등의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아 과잉 수사를 했던 인물입니다. 끝으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강력한 요구로 경질된 KBS 보도국장입니다. 청와대가 방송사 인사에 개입할 수 없어야 정상이지만 청와대 정무수석이 KBS에 부탁했다며 인사 개입을 시인했기 때문에 사실상 박 대통령의 인사로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한 문제와 KBS 보도 중립성 문제로 보직에서 물러난 김시곤 전 보도국장 후임에 백운기 시사제작국장이 임명됐습니다. 백운기 신임국장은 MB정부 때 낙하산 논란을 일으킨 김인규 전 KBS 사장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정현 홍보수석의 고교 동문입니다. 특히 백 국장은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추정 60분의 방송을 방송 예정을 이틀 전에 보류시켰던 인물입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개조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참사 이후 이뤄진 정부 내 권력 요직에 대한 인사에서는 과거 회기로의 키워드만 가득할 뿐 국가 개조의 어떠한 의지도 읽을 수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현 이중희 비서관 대신 우병우 전 대검 수사기획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을 제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 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습니다.
Please listen carefully. 제대로 된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그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과 말씀을 안 하면서 고된 국민을 또 생또라이를 만들 시스템, 이것을 가지고 국민께 대들고 또 대드는 그런 도리도리 각하 있습니다. One more time. 제대로 된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과 말씀을 안 하면서 고된 국민을 또 생또라이를 만들 시스템, 이것을 가지고 국민께 대들고 또 대드는 그런 도리도리 각하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정몽준 의원으로 결정되면서 새누리당이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일 전북지사 후보를 결정하면 두 당의 6사 지방선거 대진표가 확정됩니다. 한편 여야는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세부적인 계획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PD. 네, 김진희입니다. 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정몽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몽준 후보는 국민참여선거인단 현장 투표와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8대2로 합산한 결과 3,198표로 1위를 차지해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습니다. 958표를 얻은 김황식 전 총리와 342표를 득표한 이해훈 최고위원을 크게 앞섰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주식 백지 신탁 문제로 다른 예비 후보들과 공방을 벌였던 정 후보는 주식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또 지난달 막내 아들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를 거론하며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는 글을 남긴 데 대해 오늘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들의 글에 대해 발언 시기가 좋지 않았다며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다고 후보 확정에 앞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을 살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키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일자리와 복지를 챙기는 일복시장이 되겠습니다. 어제 여야 새 원내대표들이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몇 가지 합의가 나왔죠. 어제 국회 사랑제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2시간 30분의 비공개 회동 끝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와 관계 있는 11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침몰과 관련한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따져야 할 쟁점으로 사고의 원인, 미흡한 구조활동, 정부의 부실한 대처와 재난대응 시스템의 실종, 정부의 여론통제 의혹 등이 꼽힙니다. 여야는 일단 안전행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안행위에선 재난 시스템의 문제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상황 은폐 의혹을, 농축산위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축소된 선박운행 안전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아직 상임위를 몇 개 열지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5월 임시국회에서 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당과 박근혜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고 새누리당은 이른바 세월호 심판론을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기지사 후보도 여야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남경필 후보와 김진표 후보의 본선.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는 남경필 후보가 그제 새누리당 후보로 최종 선출된 데 이어 어제는 김진표 후보가 민주연합의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3일에서 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남 후보가 45.2%로 35.2%를 기록한 김 후보를 10%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섰습니다. 지난 3월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에서 17.2%포인트 차이가 났던 것에 비하면 격차가 줄었습니다. 남 후보의 독주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한 시사평론가는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남 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면서 두 후보의 격차가 좁아질 것이라면서도 남 후보의 우세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평론가는 여야 후보의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남 후보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세월호 참사 변수가 민심의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게 좀 유동적인 변수가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남경필 후보가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세월호 참사 때문에 좀 간격은 좀 좁아지긴 하겠죠. 이 구도에서는 여야 간 후보의 차별성 부분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의원과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데는 오히려 한계가 뚜렷하다. 네. 다른 지역 소식도 좀 알아보죠. 부산과 광주에서는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부산에서는 여당 후보에 맞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민주연합의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오늘 무소속 오거돈 후보에게 끝장 토론을 통해 부산개혁에 대한 오 후보의 철학과 비전을 확인하면 즉각 단일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 후보가 화답하면서 두 후보는 오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첫 회동을 갖고 내일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연 뒤 후보 단일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무소속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강훈태 광주시장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고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강훈태 시장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누가 단일 후보가 되느냐보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구태 정치를 심판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민주연합의 전략 공천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네, 정치권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죠. 청와대 비서관 인사가 곧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는 내정 사실이 보도되기도 하고 벌써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군요. 검사 출신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오늘 청와대를 떠났고 검찰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후임에 우병우 변호사가 내정됐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아직 인사가 확정된 게 아니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안해 정치권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청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중희 비서관의 경우 검사 시절 청와대 비서관에 내정되고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표를 내 편법 파견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이 비서관의 검찰 복귀는 없을 것이라며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심장마비 증상으로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장기 손상을 막기 위해서 체온을 내렸다가 서서히 다시 정상 체온으로 회복시키는 이른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의식을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병원 측은 위험한 상황은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급등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8조 원 가까이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소 진료를 받던 삼성서울병원이 아닌 한남동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 간밤에 벌어졌습니다. 이 회장은 순천향대병원에 도착한 직후 심장마비가 와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오전까지 심장과 폐 기능을 돕는 보조기구
에크모의 도움을 받았으며 현재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의 입원으로 삼성그룹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그룹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 팀은 언론 대응에 나섰고 삼성 직원들은 이 회장이 입원한 중환자실 주변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병원 지하 1층에 마련된 임시 기자실을 가득 채운 100여 명의 기자들도 이 회장의 상태에 촉각을 세웠습니다. 이 회장의 건강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특히 경영권 3대 승계와 관련된 삼성생명, 호텔신라, 제일기획 등 핵심 계열사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이 속도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에 어떤 작업이라는 게 좀 있었잖아요. 뭐 관계사들의 지분 매각, 또 사업부 어떤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이건희 회장 이후에 지배 구조, 성수행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좀 더 가속화되는 거에 대한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내포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금요일 대비 주가가 4% 가까이 상승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8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삼성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금융 계열사들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단순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는 지난 2010년 이건희 회장의 경영 복귀 뒤 출범한 미래전략실 소속 인사들이 대거 삼성전자로 이동했습니다.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장, 김상균 법무팀장, 이상훈 사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제계에서는 삼성그룹의 3대 승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왔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능력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삼성그룹의 인터넷 벤처 회사인 이삼성을 설립했지만 관련 계열사가 모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후 폭넓은 대외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경영 능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장 예정인 삼성 SDS와 관련해서도 사업적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편법 승계라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9년 당시 이재용 부사장은 삼성 SDS의 주식을 한 주당 7,150원에 구입했고 현재 이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14에서 15만 원 수준입니다. SDS의 상장을 통해 15년 만에 1조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이 부회장이 이 자금을 경영 승계 작업에 투입할 경우 경영권 편법 승계라는 비판이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MBC 기자들이 MBC의 세월호 참사 보도가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MBC 기자들이 낸 성명, 박상우 전국 부장의 논평 문제를 거론했어요. 네, 내용이 뭐였죠? 예, 지난 7일이었습니다. 박상우 MBC 전국 부장의 데스크 리포트라는 걸 하면서 세월호를 수색하던 잠수부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조급증 탓인 것처럼 언급하는 그때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상우 부장은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수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불러서 작업이 더디다고 압박했다 라고 말해서 마치 잠수사의 죽음이 실종자 가족들의 어떤 조급증과 압박으로 인한 사고 이런 것처럼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MBC 기자회 소속 30기 이하의 기자 121명이 오늘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보도 참사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들이 성명에 담겼습니까? 예, 세월호 사고를 다룬 MBC의 보도 전체를 반성했습니다. 기자들은 해경의 초동대처, 수색, 재난대응 체계와 위기관리 시스템 등 정부 책임과 관련한 보도에 있어서 MBC는 그 어느 방송보다 소홀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정부 비판은 축소됐고 권력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MBC가 언론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끈질기게 맞설 거고 무엇보다 기자 정신과 양심만큼은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MBC 노조에서요. 예. 박상후 전국 부장
또 다른 문제의 발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MBC 노조가 오늘 발표한 긴급 성명의 내용입니다. 박상우 부장이 지난 8일에 있었던 그 KBS 간부들이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은 일, 거기에 대해서 박상우 부장이 뭐하러 거길 조문을 가냐? 차라리 잘 됐다. 그런 X들은 조문해줄 필요가 없다. 중계차 차라리 철수되게 돼서 잘 됐다. 우리도 다 빼고 관심을 가져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망발에 가까운 망발을 했다고 합니다. 박 부장은 또 MBC 기자들이 발표한 오늘 사과 성명에 대해서도 나중에 확인되면, 참여가 확인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라고 후배 기자들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논평에 대해서 박 부장은 노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MBC 노조가 어떤 증거를 내놓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조금 전에 리포트로도 알아봤습니다만 뉴욕타임즈에 실린 재미교포들의 광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국내 언론에서도 조명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연합뉴스까지도 다 이 기사를 썼으니까 조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시 USA라는 교민정보 교환 사이트를 통해서 12일간 16만 4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 이건 원래 목표보다 3배 이상을 모아서 일요일자 뉴욕타임스 19면 전면 광고로 실었습니다. 일단 굵은 글씨로 진실을 밝혀라 이런 문구가 써 있었고요. 왜 한국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노하는가 라는 부제 밑에다가 첫 번째 무능과 태만, 두 번째 언론검열과 조작, 그리고 세 번째는 언론 통제, 대중감정 조작, 대중무관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열거했습니다. 굉장히 날이선 글이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중요시하는 표현의 자유 문제, 언론검열 문제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미주 한인들은 애틀랜타에 있는 CNN 본사를 포함해서 아주 여러 곳에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신임 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어요. 예, 오전 당 회의에서 이런 돈이 있으면 유가족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근자의 일부 해외 교포들이 우리의 비극적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어서 정말 참담하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 교민들을 정치 악용 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온 CBS 노컷 뉴스를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완구 대표가 안산 분향소에 갔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KBS하고 청와대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처음 듣는 말이다.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그날 있었던 가장 큰 뉴스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오늘 뉴욕타임스 광고에 대해서 한 말을 보니까 뭐 그런 사실은 물론이고 국민의 여론, 정서 이런 같은 거를 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국방부 오늘 그 정례 브리핑에서 대변인의 좀 강도 높은 말이 나왔어요. 북한이 빨리 없어져야 된다? 예, 국방부의 무인기 발표에 대해서 북한이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또 거기에 국방부가 반박하는 그런 과정이 주말 동안에 있었습니다. 예.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거기는 나라도 아니다. 있을 수 없는 나라라서 빨리 없어져야 된다라는 아주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보 양쪽에서 다 비판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국방부 대변인이 하는 거는 북한을 침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김민석 대변인을 즉각 사임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또 국정원 지하회의에서나 할 얘기를 공개 브리핑에서 하다니 그것도 선거 앞두고 라고 하면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진보 쪽에서는 어떤 지적들이 나왔습니까? 예, 진보 쪽에서는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 사이에 어떤 대결 국면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하면 북한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 갈등 국면으로 넘어갈 공산이 큰데요. 세월호를 통해서 안전에 무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어떤 위험하게 하는 문제를 일으켜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오늘 어떤 뉴스들 있었습니까? 건설업자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법정에서 구치소 생활을 견디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보석 허가를 호소했습니다.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수영복에 포승에 묶인 상태로 현장 검증에 갈 수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가 간첩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국가안보와의 관계된 사실이 유출될 수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에서 어제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의 주도로 실시된 분리독립 주민투표에서 90%가량이 독립을 지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참 이 우크라이나 문제도 화약고입니다. 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비가 다녀갔습니다. 마르는가 하던 흙에 촉촉한 기운이 다시 생겼습니다. 솟아오르던 죽순 더욱 힘을 얻은 기색이고 봄들의 절로 돋는 나물이며 풀 포기들도 기운 생동입니다. 잘 가라고, 좋은 데 가라고, 진도 앞바다 세월호 영령들을 떠나보내는 기도를 하는 날, 봄날 사냐가 그렇습니다. 주검조차 눈앞에 두지 못하는 마음들이 오죽하실까 싶긴 해도 살을 찢어발기는 듯 아픈 연결도 세상에 있는 일입니다. 마음 모질게 먹고 가실 길 가시라 해야지요. 남은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이승의 일도 죽음길 깊이 알아야 제대로 일터. 국방부를 대변하는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을 가리켜 없어져야 할 나라도 아닌 나라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과 정면으로 배치되기는 하지만 무인기가 남한의 날조라는 북한의 입장이 나오자 욱하는 마음에 그랬겠거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군사 능력이 별것 아니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광명성 1호가 궤도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추락했다고 했고 그동안 우리 군이 경계 대상이라고 지목해온 북한의 AN-2기가 사실은 동구권에서 농약이나 치던 항공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북한이 어떻게 서해 얕은 바다에 잠수정을 침투시켜서 세계 어느 나라도 실전에서 성공시키지 못한 버블제트 공격으로 천안함을 격침시켰는지, 어떻게 무인기들이 남한을 들락거리면서도 스스로 추락하지 않는 한 들키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책임은 안 지고 돈만 써대는 국방으로 최첨단 버블제트와 농약치는 항공기로 무장한 북한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